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패신고, 공익신고, 여러분들 여기에 그 신고자 보호 부분이 있어요. 신고자 보호 부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업무를 부패신고나 공익신고, 공익제보라고도 하죠. 이런 업무를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행정사로서 이렇게 담당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왜냐하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죠.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 내가 보조금 뭐 부정신고라든지 어떤 부패신고를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아예 공개적으로 나한테 보복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저렇게 막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왕따를 하고 따돌림을 하고 이런 게 많이 발생되거든요. 실제로 많이 발생돼요. 그리고 막 찾아내려고 해갖고서 누가 신고했는지 막 괴롭혀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그러면은 신고자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고자 보호를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신고한 내용이, 부패신고, 공익신고한 내용이 사실만 되면 돼요. 그걸 허위로만 안 하면은 나중에 그게 뭐 조사 결과 뭐 무혐의로도 풀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수사기관으로 가서 무혐의도 될 수 있고, 뭐 이게 뭐 기소유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징계 처분도 안 받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신고한 게 사실이었다, 허위로 조작하거나 가짜가 아니었다, 내가 신고한 게 사실이었다 이러면은 신고자로서 어떠한 불이익도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고한 기관이, 공익신고는 뭐 여기저기 막 해도 되거든요. 감사원에도 하고, 경찰서 수사기관에도 하고, 검찰에도 하고, 뭐 상급기관에 뭐 감사과 이런 데도 할 수 있고, 다 그게 공익신고예요. 공익신고를 했든, 또 부패신고는 권익위에만 해야 돼요.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야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했든 간에 신고자 보호는 다 받을 수 있다. 신고자 보호를 받는 게 뭐냐면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신고인한테, 그러니까 뭐 상급자면 상급자, 여기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로 신분 공개가 안 될 권리가 있어요. 신분 공개하면 큰 문제가 돼요. 그거 징역 5년 이하 징역 살 수 있어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또 여러분들한테 대도 않는 이유로 뭐 여러분들한테 징계 처분을 했다든지, 또 뭐 근무지를 이동시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게 낮게 평가가 됐다든지, 뭐 업무를 뭐 안 주고 뭐 엉뚱한 업무를 맡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잘 증거 채증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뭐 문서로서 거의 하잖아요. 말로 다 하는 거는 녹취를 해놔야 돼. 녹취를 다른 사람 거를 해서 내가 그걸 공개하면은 내가 정보통신법의 2배예요 그거는. 그러나 나와 관련된 것을 내가 녹취를 했어, 직접. 그래서 그걸 내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전화 녹취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서 녹취록을 풀어갖고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괴롭혔다는 게. 그러면 말로다가 뭐 욕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증거를 못 잡잖아요. 그건 증거를 못 잡아. 그래서 그건 안 되니까 반드시 녹취록이라도 기록을 남겨라. 메일, 카톡, 문자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찍어 놓으면 좋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 제3자라도 뭐 이렇게 인보증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보다 첫 번째는 허위 사실이나 조작해서 신고한 거는 못 받는 거예요, 신고자 보호를. 예. 그게 사실이라면은 너는 공익신고자다, 너는 공익제보자다, 너는 부패신고자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자다, 이렇게 권익위에서 통보를 안 해준다니까요. 내가 공익제보를 했어, 부패신고를 했어, 이해충돌방지법 신고를 했어.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너 장태동이 이거 신고해서 너 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 이런 건 안 한다니까. 그거는 문서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고한 날로부터, 신고해서 권익위에서 접수했다, 또 어디 수사기관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여러분들이 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건 누가 침해할 수 없어요. 허위나 조작이 아니면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뭐 무혐의로 나오든 뭐 그게 그 사람이 처벌을 받든 못 받든 신고했다는 이유로다가 신고자 보호를 받는다니까요.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보호 조치 받는다 이런 통보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익 조치를 안 당해야 되는데 지금 의외로다가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제가 일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신분이 누설된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이익 처분이 한참 진행되는데도 아무런 그런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참 큰 문제죠. 그때부터 뭐 그냥 막 본인은 물론 뭐 앞으로 본인이 그 직장에서 근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도 막 그것 때문에 멘붕 요구해갖고 온 가족이 막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익신고자 보호 조항이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거기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는 조치가 있어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놓고 처벌 조항이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벌칙에 가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읽어보시고 당황이 되겠죠. 내가 이게 공익신고자라는 게 알려졌을까? 실제 안 알려졌다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수사기관이 그거 누설하면 자기들이 이거 벌에 의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 본인들이 누설 안 해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게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정보를. 그래서 그 꽁꽁 매는 게 일이야, 그 사람들. 내가 다른 일을 못하면 못했지 오히려 감싸는 게 그게 주 업무라니까. 그래서 누설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되냐? 본인의 행동으로 그게 많이 노출이 돼요. 노출이 직장 내에서. 본인이 이상하게 어떻게 뭘 하나 이렇게 실수하고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게 꼬통머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건 절대 내가 했다는 근거를 못 대니까 누구든지. 안 했다고 하는 거가 명확한 거예요. 내가 안 했다고 해야지 내가 했다고 하면 바보죠. 내가 그거로 인해서 왜 미움받고 그래요? 괴롭힘 당하고 직장 내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 실수로다가 내가 공익신고자라는 게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들통이 나는 경우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대강 알아요. 직장에서. 아, 이게 누가 이 업무를 알 만한 사람은 누구다. 그러면 그 중에서 평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요 사람이다 하고서 거의 1번, 2번을 찍는다니까. 1번, 2번은 나라도 찍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거를 이렇게 당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넘겨잡고 하는 거야. 너 왜 공익신고했어? 너 왜 그렇게 직장에 어렵게 해? 너 그렇게 해선 돼? 이런 말을 한다니까. 그럼 자기도 모르게 또 넘어가 거기에. 예? 내가 언제요? 이렇게 하다가 또 넘어가 거기 말에 막 이렇게 말 섞다 보면은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안 한 거는 안 한 거. 여러분들 안 한 거야. 공익신고자는 그래야지 보호를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했어도 안 했다고 해야죠. 왜 그걸 내가 스스로 그걸 드러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래요. 이거를 보니까 저건 장태동이밖에 없겠구나. 장태동이가 저런 걸 평소 따져보고 뭐 그랬지, 좀 불만이 있었지. 저 사람 맞아. 그래,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렇게 엮어서 한번 슬슬 물어볼까? 이래갖고 직접적으로 안 먹고 간접적으로 또 물어본다니까. 야, 장태동 너 이거 알아? 이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슬슬 물어봐, 떠서. 그러면 자기가 말려 들어가. 거기서부터 눈을 감고 막 기가 죽어. 그러면 안 되죠. 완전히 나는 꼭꼭 감춰져 있다니까. 내 이름하고 그 내용도 완전히 감춰져 있어. 그런데 그거를 다 자기가 발설하고 다 드러나.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이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상상을 해서 뭐 괴롭힌다든지
뭐 징계를 한다든지 뭐 감사를 해서 뭐 괴롭힌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도 다 불이익 조치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거 다 처벌받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 불이익 조치 당하면은 뭐 공문으로 당한 거에 확실히 증거가 있지만 없으면은 메일이든 카톡이든 녹취든 반드시 해서 증거를 남겨서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자 보호는 내가 신고했던 기관, 수사기관, 감사원 이런 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고자 보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공익신고나 공익제보를 할 때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어떤 이런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라. 그래서 실수를 안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고자로서 보호를 어떻게 하면 받는지 하는 거를 그 요건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법적으로 그거 정도는 체크하라 이거지. 어떤 게 불이익 조치다. 제2조 정의에 보면 불이익 조치라고 나와요. 법에. 무슨 법이든 부패방지권익위법이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든 어느 법이든 제2조에 보면은 거기 정의가 나와. 정의. 불이익 조치가 뭔가. 그래서 그 불이익 조치를 먼저 알아야 돼. 아주 광범위해요. 불이익 조치. 여러분들 심지어는 근무지 이동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공익신고자라면 그것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내가 여기 부서 못하겠다, 직원들이 괴롭혀서 다른 데로 발령내달라 그러면 그것도 해주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공익신고할 때 신고자 보호조항이 반드시 있다. 그 법에 신고자 보호조항을 반드시 알고 그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딱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국민권익위에 내가 이렇게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나를 원상회복해 달라. 내가 징계 맞아서 뭐 그랬으면 원상회복 하라고 그래요. 그래 원상회복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검찰에 고소하면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서 법을 먼저 잘 알아야 돼. 그걸 남을 이렇게 신고하려고 그러면은 법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그 법망에 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해야지. 왜 이렇게 이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고 청렴하게 하고 그래야지 이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부패, 부정, 남 속이고 떼어먹고 횡령하고 다른 데 쓰고 이런 사람이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정의 신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왜 신고를 하고서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고서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